자, 네 번째 시트지 기간별 관리. 자, 이거는 이제 급여 이 작업을 하는데 급여 작업하는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세팅을 한 거는 급여 항목하고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팅했잖아요. 이게 따로 기간을 설정을 안 하면은 계속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급여는 해마다 바뀌죠. 물론 급여가 안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은 급여가 해마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바뀌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서처럼 이게 아직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완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금방 만드셨던 항목 관리 중에 급여를 기간을 이게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내가 이 급여로 설정을 할 거죠.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른편에 작은 문자리 한 번 더 나와요. 위에서 고정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더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4개의 분류에 의해서 작은 문자를 구분해서 저장. 마찬가지로 지급 항목 중에 최후 개선비도 역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저장. 기간별 관리를 설정을 빼버리고 만약에 나중에 밑에 급여 계산하면은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급여 계산 아까지는 급여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간별 관리까지 모든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다 입력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별 관리 입력하십시오. 선생님, 근데 공제 항목은 기간 입력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이 조금 맹점이기는 한데요, 희한하게 공제 항목 부분은 손을 안 대도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와요. 이유는요, 제가 보니까 사회보험 관리 파트하고 고용보험 관리에서 기본정보 개인급여 개인정보 관리에서 입력했던 자료가 굳이 공제 항목에서 따로 설정을 안 하더라도 자료가 자동으로 이관돼요. 근데 희한한 게,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급 항목도 위에서 만들어 놓으면 굳이 자료 이거 클릭을 안 하더라도 이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실제로 이거를 설정을 안 해버리면은 프로그램이 연동이 안 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100%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의 급여 기초하고 기간별 관리까지는 해마다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나서 자료가 바뀐 게 급여가 변동되는 거죠. 급여가 변동이 안 되면은 손을 안 대셔도 관계없습니다. 기간별 관리 여기 한 번만 가셔가지고 기간만 새로 바꾸시면 되는데, 급여가 뭐 3만원 오르는지 5만원 오르는지 간에 변동이 되면은 위에서부터 쭉 다 살펴봐야 됩니다. 변동되어 있는 거 다 확인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바뀐 것들을 싹 다 해서 순서대로 싹 다 바꿉니다. 그러면 요까지는 1년에 한 번 작업. 그러고 매달 급여 대상 발생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때 가서 급여 줄 때에 뭐 직원들 급여를 20월마다 주든지 3바퀴가 주시든지 간에 첫 번째 시트지 급여 계산. 자,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이때까지 입력했던 자료의 기본적인 자료들이 이제 싹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자, 급여 연월일은 달이 바뀌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급여 지급일은, 잠깐만, 밑에 제가 연습한다고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잠깐만 하나 지우고요. 자, 급여 지급일은 저희들은 25일날 지급을 하게 되면 25일. 여러분들 지급일에 체크를 하십시오. 급여 형태는요. 자, 급여 형태 콤보박스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왼편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체크했더니
싹 다 이렇게 바뀌었죠. 선생님 저는 체크하니까 안 바뀌는데요. 체크해서 안 바뀌신 분들은 인사관리에 인사카드 관리에 여기가 아니구나. 급여관리에 개인정보관리에 급여그룹이 아니고 급여 형태 여기에 체크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급여 계산도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월급지 체크하시면은 해당 직원 다 이렇게 체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 그룹 코너 박스를 누르시면 1그룹부터 쭉 다 뜨죠. 그래서 1그룹 하시면은 오른편에 지급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아까 전에 1그룹에 대한 항목, 지급 항목, 공제 항목들 전부 다 아까 전에 지급 그룹 설정하고 그 그룹에 대해서 월 설정을 했죠. 그 자료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급여 계산 오른편 위에 있죠. 자, 클릭 하시겠습니까? 확인 하면은 성공적으로 급여 계산 마쳤습니다. 그럼 밑에 한 줄 뜨면서 급여 연은 2월 뜨고 1그룹 지급차수 1차수 이렇게 나오죠. 그죠? 더블 클릭을 하니까 안 보이는데요. 메뉴 펼치기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그 아래의 폴더, 노란색 폴더 급여 현황의 첫 번째 시트지 급여 대장을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 화면 오른편 상단에 출력 자, 클릭을 하시면은 금방 계산한 화면인 급여 대장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뭐죠? 여기 급여 대장이죠. 이거를 뭐로 쓴다고요? 내부기한지로 씁니다. 그래서 직원들 급여 나갈 때에 지출비에서 뒤에 제일 처음 붙이는 지출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제일 첫 증거 서류가 내부기한이죠. 그 급여는 요거로 붙이시면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5대 보험이 고지서가 날라온 금액하고가 일치 안 하죠. 일치 안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이거를 쓴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 거는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요율표를 그대로 탑재해놨단 말이에요. 현재 올해 시점의 요율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그만 급여를 입력을 했을 때에 올해 시점에 그 요율표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고지되는 종사자들한테 고지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거죠. 전년도 거를 계산해서 익년도에 고지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고지서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만 자동계산에 의해서 급여 계산을 눌렸을 때 발생되는 이 급여 대장의 이 오른편에 재공제 부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금액은 거의 항상 일치를 안 해요. 참 프로그램 쓰는 게 상그럽다 그러죠. 그래서 고쳐야 되죠. 어디 갔어요? 급여 수정. 급여 관리의 두 번째 시트지. 급여 수정. 자, 예를 들어 제 거를 한번 볼게요. 자, 김기만 거. 이 프로그램에서 계산식으로는 국민연금이 83,250원으로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산식으로는. 즉, 본인 공제액이 83,250원이고, 사측 공제액도 83,250원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작겠죠? 전년도에 급여가 이거보다 낮았으니까. 그래서, 해당 거를 보고, 예를 들어 7만원이다. 7만원. 건강보험도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맞는데요. 건강보험도 한 4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고쳐서 저장. 이걸 하시면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또 치우면 되니까. 자, 저장. 저장을 했죠?
자, 7만원, 4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급여 대장. 경기만, 국민연금. 경기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바뀌었죠? 이렇게. 네. 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죠. 지금 그 권재센터장님 이야기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금액은 나중에 자, 지금처럼 자동 계산에 의해서 공제액이 나오죠. 요 공제 금액을 전부 다 보통은 어디다 보내놓죠? 예수금 통장에다 보내놓죠. 그럼 이 돈이 2월 10일쯤에 돈이 빠져나가죠. 그죠? 예? 예. 빠져나가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처리되도록 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실제로 많이 떼놓은 거죠. 나중에 고지서가 날아오죠. 날아오면 1년치 계산해가지고 차익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돈이 내라고 납부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추가 부분은 내가 예수금 통장에서 돈이 남아있겠죠. 차익 부분이. 그럼 알아서 빠져나가도 그냥 남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이것까지 이제 보는 경우 깐깐한 공무원들이 실제로 고지서는 이래 날아왔는데 왜 이렇게 떼놨어요 하면은 설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뭐 이렇게 금방 전자처럼 전자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별 관계 없으신데 권세자님처럼 지금 처리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든지 저 방식으로 하든지. 네. 예수금 통장은 회계 서류에 처리를 안 하죠. 왜냐하면 지출 결의를 한 순간 모든 회계 처리는 끝났어요. 보내진 예수금 통장에서 보내진 그 돈은 알아서 지가 빠져나가죠. 예. 정빈 서류는 남겨놔야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을 그 예수금 통장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네. 혹시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보조금 통장으로 지정하시고 있는 기관, 옛날에는 그러니까 많이들 지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다들 예수금 통장 쓰시는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급여를 수정을 합니다. 자, 이제 급여 수정을 했죠. 그래서 급여 대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급여 회계 반영. 저 밑에 중간 이거는 별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급여 처리의 제일 마지막 시트지 급여 회계 반영.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화면은 고객관리에서 그 보험금 회계 반영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시면은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2월달 거 조금 전에 이제 만드셨다, 그죠? 그 만들었던 그 화면이 자료를 지금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 이거를 내가 어디고 격리 파트에 지출 계획서로 연동을 시키겠다고 하면은 요 기능을 쓰는 겁니다. 자, 직원들 왼편에 클릭을 딱 하면은 클릭이 되면서 오른편에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시는 것처럼 3명의 저희들 직원 3명의 급여 항목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 합계돼 가지고 보험금으로 급여 항목에 보험금으로 주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초계성계 항목에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공제기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